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15번째인가요? 무인 일주에 대해서 본성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토는 물상학적으로 큰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광활한 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기토와 상대적 의미겠죠. 토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든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수용성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무토일간들은 상당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근본 속성이 있다. 마음이 되게 너그러울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인이 무토에는 평관으로 작용하죠.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토일간의 극을 하는 목의 대표값입니다. 극을 당한다라는 거는 무토일간이 신약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십성으로 평관이 신약한 상태이지만 무토일간의 12운성상 인목은 장생지죠. 신약할 것 같지만 신약하지 않다. 장생이다. 인목에는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이 분의 5장 6부에는 토가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주체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는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편인은 호기심이 많다. 그 다음에 깊게 생각하는, 정인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는 하나의 성분으로 작용한다. 갑목은 편관이죠.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보다는 좀 왜곡되어 있지만 정관보다 좀 보다 센 무토를 자극하는 기운이다. 어떻게 보면 무토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노리는 강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나를 신약하게 해주는, 내가 극을 당하는 성분이라 강박, 초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인의 호골스러움, 호탕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의식엔 상당한 강박과 초조가 있다. 그래서 무인 일주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안정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심리 베이스는 상당히 편인, 신약하게 하는, 무토를 신약하게 하는 기본 베이직이다. 하지만 12운성으로 무토는 인월이 장생입니다. 되게 신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체성이 있다 보니 무인일주는 신약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또 신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2운성상으로 봤을 때 장생이지만 10성으로 봤을 때는 평관으로 작동되니까 나를 신약하게 해주는 성분인 건 맞지만 무토일간의 장생지기 때문에 12운성상 기운이, 물론 옆에 어떠한 천간이 오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신약해지느냐 신강해지느냐. 경금 같은 게 왔다. 경금은 무토에서 나오는 식신이죠.
식신과 재성이 있다면, 재성 중에서도 뭐 개수가 있다면 돈 합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무개합 화가 되니 오히려 식신보다는 정제가 왔을 때 나를 신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무인일주의 남자들이 개수를 보면 합을 하려고 그런다.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런가요? 무인일주들의 남자들, 부인들을 보면 상당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미인을 봐야 힘을 얻나요? 무개합화 제극인이죠. 보통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개수가 온다면 무인일주들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환을 위한 라이센스나 혹은 서티피케이트, 자격증 같은 거를 따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옆에 개수가 붙어 있다면 이 무인일주의 남자는 상당히 치밀하면서 꼼꼼하고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호골스럽고 황산에서 막 튀어나온 호랑이의 풍모를 하고 있지만 개수가 왔을 땐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해진다. 이게 아니더라도, 개수가 아니더라도 무인은 자기 오장육부의 간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남녀공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초조와 강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초조함과 강박이 무인일주들의 어떠한 청강과 지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길해질 수도 있고 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일주들은 지장간에 배속된 병화와 그 다음에 간목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무토일간의 장생지입니다. 그렇지만 십성으로는 평간이라 극을 당해 신약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장생지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오늘도 무인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무인일주들의 이러한 초조함과 강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6년 8월 2일) 신시에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자, 무인입니다.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입니다. 무토의 평관, 임목, 그 다음에 경금이 있네요. 경금은 식신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미토, 미토는 겁재로 들어왔습니다. 화는 편인, 그 다음 을목. 자, 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러고 평관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분 사주에 식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걸 평관이라고 하지 않고 칠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신이 제살해주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물론 무토에서 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은 임목을 갖다 제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순화시켜서 인성으로 보내주는, 만약에 이분 사주에 병화가 없었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미 기문도 있고요. 상당히 예민하시죠. 이러한 예민함이 사주 일주에 있는
평관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강박과 초조함으로 나타나는, 제 기억으로도 이분이 사주 보러 왔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병화, 편인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답변이 빨라야지 답변이 느려지면은 순간적으로 병화를 쓰거나 평관을 씁니다. 보통 무인 일주들은 이렇게 식신이 발달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분한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지만,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감내해야 될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목이 이분을 길하게 하는 성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이 용신입니다.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수가 시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는 신금에 숨어 있는 임수가 지장간에 있는 무임경, 임수가 와야 신금이 와야 지장간 속에 있는 임수가 기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장간에 희신이나 용신이 숨어 있다라는 것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물론 결혼을 해서 살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이분 일주로 봐서 오히려 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인일주에 대해서 본성을 한번 봤는데요. 사주 자체 일주가 가지고 있는 강박과 초조가 사주 원국에도 중첩되어 있고, 그렇지만 식신으로 나온 경금과 신금이 임목을 제도해주고 있다, 제극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겉보기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겠지만 오히려 목을 더 보강해 줌으로써 관인 상생되는 사주입니다. 이런 걸 약용신이라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인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